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카토의 변상욱입니다. 스타카토 제33회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역시 김갑수 대표가 하실 것이고, 바쁜 일정에도 그렇게 나와주신 권영철 기자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바쁜 일정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뭐 이 스타카토에 출연하기 위해서 참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는 거. 확인할 방법은 없다는 거. 아무튼 세상에 억울한 일들이 참 많아서 늘 깜짝깜짝 놀랍니다만,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씨가 사실 그건 벌써 20몇 년 동안 24년의 재심에서 이제 문제가 확정이 됐으니까 20대 후반의 젊은 청년이 50대 초반에 그것도 암이 걸려서 재발까지 해서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처지가 돼 있는데 문제가 확정이 됐다. 제일 궁금한 거는 검사도 판사도 자료들을 읽어보면 이건 뭐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텐데, 강기훈 사건은 검찰, 법무부 당시의 정권 차원에서 이 궁지에 몰린 노태우 정권이 뭔가의 반전의 계기를 삼았던 공안모의 핵심 사건입니다. 그랬었죠. 그러면 그게 관련됐던 사람들이 최소한 사과를 바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일본을 바라면서 사과 안 한다고 항상 일제히 사과하라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일본이 그러고 앉았는데 그 역사를 우리가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수많은 공안 사건들,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사과를 하지를 않습니다. 왜? 사과를 하면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게 되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과한다고 제가 더 커지나요? 오히려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럼으로 인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법정의 아닌가요? 그렇죠. 아무튼 짚고 넘어갈 건 분명히 있네. 그때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을 방방방방방 했던 언론들은 도대체 어떡할까요? 근데 또 세월호 집회 때 경찰을 폭행하는 사진이라고 꺼내놓은 사진 2장이 십몇 년 전에 농민 시위 사건, 십몇 년 전에 광우병 사건.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이 A잖아요. 에이. 아무튼 국민 여러분들도 세상을 좀 더 까칠하게 보셔야만 제대로 들여다보지, 웬만하면 다 속아 넘어가시는 그런 상황을 아직도 우리 시대는 살고 있습니다. 스타카토 33회 이제 문을 열겠습니다. CBS의 스타카토 33회 첫 번째 이슈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폭하는 만년야당으로 되어 있군요. 오늘 주제 심각하네. 자폭도 세고 만년도 세고 야당. 그렇게 따지니까 새정치 민주연합이죠. 새정치도 못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지키지도 못하고 연합도 안 돼서 분열만 하고, 이름을 왜 그렇게 지은 것이요? 이 당은? 저는 남의 당에 왈가왈부할 그런 건 없지만 저는 이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같은 세자 돌림이라는 게 싫었어요. 같은 세자 돌림이라 싫었다. 타협의 산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당 이름도 타협의 산물이었던 거죠. 그랬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오늘의 핵심이 지금 이제 흔들리는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어제 이제 문재인 대표가 뭐 패권 추구 도려내겠다, 이게 뭐 문건을 국민 당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을 배파에다가 말했는데, 흘렸다가 말았다는 근데 거죠. 또 그게 또 공개가 됐으니까 결국 배판심이 됐죠. 저는 그걸 보면서 바둑 생각이 났어요. 바둑. 우리가 바둑 드라마 미생 때문에 바둑이 인기를 많이 끌었죠. 저는 바둑이가 생각났는데. 뭐 미생과 완생. 개판이라서. 미생과 완생의 얘기가 나왔는데, 바둑이 기본적으로, 제가 바둑은 잘은 못 둡니다만은 포석을 하고 행마를 하고 승부수를 띄우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 어제 대표가 한 걸 보면은 지금은 포석을 이제 깔아야 될 시기인데 승부수를 먼저 띄우는 결과입니다. 포석도 되지 않았는데 승부수를 띄우니까 이게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대표 체제가. 정치라는 건 아직 일천한 경험 아닙니까? 그럼요. 국회의원, 초선 의원이고 대선 갑자기 나갔다가 3년 딱 됐죠. 3년 사이에 국회의원 되고 대선 후보 나가고 당 대표 됐으니까 엄청난 정치적으로 격변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20, 30년 겪어야 될 것을 하다 보니까 이 부족한 경험에서 빚어지고 있는 참사다. 저는 그 대목에서 어떤 이의 제기도 가능할 것 같으냐면, 이를테면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아무리 두수, 세수, 네수 앞을 내다보고 수를 준비해도 그것이 일정 부분 전부 다 맞아떨어질 수는 없지만 두수까지를 못 가게 하는 사람들하고 같은 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당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본인의 리더십의 부재를 인정하는 셈이거든요. 본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접촉하기 싫고 보기 싫고 한 사람이지만은 가서 동지
손을 잡고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돼. 그게 리더십 아니겠어요? 그게 비위죠, 비위. 그 인간의 수까지 읽어야 되는 게 바둑의 운명인 그게 비위가 거죠. 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표가 제일 부족한 게 사실은 스킨십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4.29 재보선 참패 후에 광주를 방문하러 가면은 혼자 갈 건 아니고 최고위원들, 그 주요 당직자들 같이 내려가서 사과도 모양새 갖춰서 하고 세력을 끌어들이는지 아니면 앞에서 반대 항의 시위를 하는 사람들한테 얻어맞든지 몸으로 부딪혀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피하면은 대표가 피하면 어떻게 어디를 가겠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문재인 대표와 그 주변에서 이제 조언하시는 분들, 그 흔히 이제 언론이 친노라고 분류하는 표현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주문을 좀 하고 싶어요. 만약에 노무현이었다면 매 시기 이런 시기 때마다 만약에 노무현이었다면 지금 어떻게 했을까를 떠올려 보면 사실은 답은 쉽게 나올 수도 있다. 사실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 이 암담하고 정말 이 벼랑 끝에 걸린 이 서민들 같은 경우에 야당이란 존재한테 기대하는 것은 딱 하나거든요. 제가 볼 때 뭐냐면 야 우리가 쟤네들을 진짜 지지하면 우리가 조금 뭔가 나아질 수 있는 뭐 이런 건 있는 거야? 라는 그 희망의 근거를 보여주는 게 저는 핵심이어야 된다는 건데 그런 희망의 근거는커녕 야당에게 더 절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꼭 반드시 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국정에서 빚어지는 잘못의 8 이상은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비난받는 걸 보면은 정부 여당은 2를 비난받고 야당은 8을 비난을 받아요. 예.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야당의 존재감과 역할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이때쯤이면 너가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그러니까. 건데 큰 잘못을 자꾸 덮어놓고 작은 잘못을 우리가 꼬집는 걸 자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쯤에서 이제 네. 문재인 대표는 조금 밀어놓고 한 번은 이제 누가 봐도 친노인 인사하고 이제 설렁탕을 먹으면서 그쪽에서 하소연을 합니다. 도대체 친노에서 뭐 먹은 게 있어야 말이죠. 자리 하나 갖고 있는 게 변변치 않은데. 설렁탕 먹었다면서요. 아, 그래서. 아이 설렁해. 아, 설렁하다. 그래서 친노가 당내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고 흔드는 건지 아니면 문재인 대표를 제발 빨리 내려오라고 흔드는 건지 어느 쪽인 거예요 도대체? 지금의 핵심은 내년 공천권에 있어서 자기 역시 공천권이야? 지분을 인정하라 이거죠. 그거는 그 주변에 뭐 법무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국회의원들끼리만 그걸 꼼수로 속내를 보일 거냐 말 거냐 수를 쓰고 있는 거지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문재인 어제 대표가 내놓은 전문을 이 보면 전문에 나온 대로 말은 다 정말 옳은 말이에요. 뭐라고 되냐면 패권 추후 누구든 도려내겠습니다. 개파 나눠 먹기식 공천은 결코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공천권을 비주류에서 요구를 하면은 고수인 이제 과거의 정치 구단들은 자기 속내는 끝까지 안 보이죠. 딴 얘기를 딴전을 피우거나 아니면 다른 얘기로 설득을 하거나 그 사람과 자꾸 만납니다. 만나면서 들어줄 듯이 얘기는 하면서 실제는 자기 본인을 관철시켜 나가는 게 YS나 DJB의 역할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대표 출범하고 선거에서 지고 당이 이렇게 어려울 때 과연 그렇게 들이대면서 계속 개파 나눠먹기식 공천에 대한 염두에 둔 계산을 가지고 당권과 당대표를 흔드는 거는 그러니까 잘하는 건 아니니까. 이게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니라 헌정치 반민주 분열인 거죠. 그게 호남 기득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천정배 의원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호남 정신을 되찾겠다, 호남을 개혁하겠다는 얘기가 호남 기득권 의원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한테는 정권 교체보다는 내 배지 유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당이 말은 선당 우사인데 그러면 당을 살리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해야 될 판인데 지금 내 공천은 어찌 되냐. 네 공천 계획하면은 내 자르라는 거 아니냐. 여기에 먼저 관심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남의 그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이 대부분 거기가 3, 4선들이 많잖아요. 내가 이제 이 다음엔 끝날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요. 특히 광주 같은 경우는 4선까지 지역구를 공천받는 사례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 광주 전남에 있는 사람들은 3선 정도 했으면 내가 이제 좀 어렵겠구나. 그동안의 관례를 봤을 때. 이런 판단들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 번 더 공천을 더 받아서 의원 배지를 연장하든가 다른 활로를 만들어 가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민심은 계속 안 좋아지고 천정배 의원이 호남 이거 기득권 다 깨버리겠다. 그리고 사람들 징발해서 붙어버리겠다. 이러면서 이거 진짜 큰일 나겠구나. 이런 이제 마당에 이제 문재인 대표를 가지고 새정치를 맞다가 흔들면서 지금 나 공천 보장해 다오라고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게 본질이라는 거죠. 본질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느낌이 그런 거예요. 지금 새누리당이 잘하고 있는 게 이런 거잖아요. 강남에 재선 이상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천 안 줘버리고 원칙을 정했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멋진 당이에요. 그럼 사실. 오히려 새정치연합도 우리는
호남에서는 재선 이상 없다. 이건 비례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하든지 그거를 대표가 언급할 게 아니고 민심을 모아서 아래에서부터 올라오게 하면은 받아들이는 모양으로 가든지 그게 이제 정치의 수고. 그렇죠. 여론을 모아가면 알아서 여론의 압박이 강해지고. 그게 리더십이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대표가 하려고 그러면은 광주의 민심이 왜 문재인이 지금 우리를 흔들려고 그러냐. 정확하게 말하면 광주의 민심이 아니라 그 광주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사람들이 내놓은 민심. 그렇죠. 바로 그거죠. 제가 초선 의원들과 접촉을 해보고 그럽니다. 문재인 대표 그럼 그만둬야 되냐, 재보선 표기. 자, 이제 그쪽으로 가봅시다. 그만둬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아니라고 대부분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호남의 중진들은 뭐 대표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은 이른바 친노가 아닌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 당 대표에서 2달 만에 한 치른 선거, 그리고 본인이 전략 공천한 것도 아니고 절차적으로 한 걸 가지고 당 대표직을 내리려고 하는 것은 과한 거 아니냐. 아무튼 뭐 초등학교 동창회 회장 뽑다가 싸운 거하고 모습이 좀 비슷한 그런 정도의 수준이어서. 아니 그러니까 좀 이제 하나 덧붙이자면 이제 정청래 의원 건 본인의 말이 과한 건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 정당은 한편에서는 조경태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한편은 정청래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 이게 민주정당의 모습이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찾아가서 사과하고 진솔하게 사과하고 앞으로 좀 고치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출당 운운하면서까지 가는 게 옳은가? 유치하죠, 좀 사실은. 그 부분도 좀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냐. 정청래의 이제 말만 가지고 뭐 이게 우리가 좀 성숙하려면은 정청래의 그 최고위원의 그 발언이 왜 나왔는가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럼 주성용 최고위원이 왜 끊임없이 자기도 최고위원의 일원이고 하면서 끊임없이 대표 뭐를 나가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다 한 얘기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한 걸 해야 되거든요. 정청래가 사과하면 주성용도 사과하고 이래야 사실 봉합이 되는 거죠. 당연하죠. 예. 그 과정이 민주주의 정당의 제대로 된 모습일 텐데 거기다가 또 노래까지 나오고. 예,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하면서 이제 노래가 이제 한국 나오는데 문제는 예. 사실은 뭐 또 다른 각도에서 쳐다보면은 어떻게든 분열의 기미든 싸움의 기미만 보여라 물어뜯겠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보수 언론들이 포위한 가운데서도 그러고 있다는 게 참 그러니까 그 뭐냐면 굶주린 하이에나 같은 세력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계속 자기 몸뚱아리를 뜯어가지고 먹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당의 모습이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뼈밖에 안 남은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은 또 살을 붙여 나가면서 강건한 체력을 만들어 나가면서 계속 이제 몸 만들기에 들어가는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한데 그러지 않고 그때 계속 더 깊은 데가 있었구나 이런 절망감들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바닥이 떨어지면 끝이 나는데 지하로 내려가고 있는 이런 모양새가 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그걸 기회로 야 공천권 내놔라 내 지분 보장하면 들어갈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참 치사하고 유치하죠. 하죠. 근데 이제 뭐 거의 이제 결론을 좀 잡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이 프레임이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이 사실은 성완종 게이트의 보수 정권의 사자방 비리 그다음에 총리의 공백 사태 얼마나 정치적인 토양이 좋아요 지금. 밖으로 저 컬러풀하게 옷 갈아입으면서 외유만 다니는 대통령 이 상황에서 칼날은 뭐 야당에게만 겨눠지고 있는 이 참 해괴한. 근데 그게 정치 어떻게 상황이 지금 말이죠. 어떤 게 설명이 되냐면은 지금 며칠 전에 이제 한겨레 신문 창간 기념 이제 여론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당 지지율을 보면은 새누리당은 30.7% 나와요. 30.5%. 새정치연합은 12% 나왔어요. 야당한테는 이제 거의 절망해버린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아무런 기대들을 안 해버리게 된 거죠. 저는 이거는 진지전이고 장기전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 단기적인 처방들 이것들 가지고 갑자기 당 지지율이 오를 거다라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들 거다. 여당 대비 야당한테 지금 사람들이 아까 이제 우리 권 기자님 늘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정부 여당이 훨씬 더 잘못하는데 야당한테 더 왜 자꾸 욕을 하냐면 이건 그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부 여당이 절망하기 때문에 그 기대치를 배반하는 것들에 대한 배신감이 커서 이 사람들을 막 욕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만큼 크다는 얘기죠, 그게. 그러니까 486이 언젠가부터 그런 이 마치 이제 모든 만악의 근원인 양이 된 게 이 사람들한테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어요, 지금까지.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온 지 20년이에요. 486이 기득권한테 있습니다. 기득권입니다. 20년 동안 한 지역구에 출마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쯤 되면 그만할 때 됐다. 유권자들도 지겹다. 기대치도 부응한 것도 없다. 그러니까 호남의 기득권을 내주라고 먼저 얘기하기 전에 수도권 내에 있는 486 기득권, 원로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호남 너도 포기해라.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모양새가 갖춰져 가는 거죠. 이거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내 거는 손 안 대면서 네 거만 내놔 그러면 누가 내놓겠어요? 그리고 저는 정청래 의원이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지금 출당까지 왔잖아요. 정당은 사실은 그 정체성을 배반하거나 정체성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을 사실은 출당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조경태 의원 같은 사람들이 진작에 출당 사실은 고려 대상이었어야 될 사람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쳐내는 게 답이 아니고 당이 제대로 된 민주정당으로 가려면은 조경태 의원 같은 그 정도의 비판도 수용하지 못하고 그것도 끌어안지 못하면은 어떤 국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 지지 정당만 가지고 국정 운영할 겁니까? 적어도 속으로 부패했는지 어땠는지 상관없이 두 새 중에 큰 새 쪽에서는 국민의 비위는 어떻게든 맞춰갖고 해보려고 해. 자기들은 뭐 부패건 어쨌건 간에 선거 때가 되면 선거 때만 하면 비위는 어쨌건 어떻게든 하려고 맞추려고 해요. 해. 예. 근데 야당은 비위 쪽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국민의 비위 맞추는,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국민의 비위를 신경 안 쓰는 거야. 집 앞그릇 챙기 바꾸는 거. 내 밥그릇이 더 중요하니까 국민의 비위 정도는 뭐 속 좋은 국민이 어떻게든 잘 참아내겠지 정도로 생각하는 예를 것은 들면 지금 홍준표 국민을 지사가 무시하는 거죠. 홍준표 지사가 지금 계속 저러고 있잖아요. 김무성 대표가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더라? 아주 심하게 뭐라고 아무도 했어요. 못났다. 공개적으로 진짜 막 그랬어요. 저는 야당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다. 아무튼 그런 점에서 뭐, 큰 새한테 배워라. 알겠습니다. 김 대표 곧 큰 새로 가시는 거예요? 불러주십시오. 자, 뭐 큰 새로 갈지 작은 새로 갈지 불러주십시오. 중간 새로 갈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김 대표하고 권 기자가 충분히 얘기를 했을 거로 생각이 되고 새정치민주연합을 위해서 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꼭 편들고 싶어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건강한 야당이 빨리 자리를 갖다 제대로 잡고 국정을 갖다가 여당과 함께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건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내려놔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림은 한번 좀 그려봤는데 뭐 말을 들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말을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알게 뭐야. 허무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 안 들으면 고마워야지 뭐. 그러니까 뭐 들으라는 것도 아닌데 약간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말은 옳은데 그걸 내던지는 순간에 단 수습 국민도 없이 한 거나 우리가 486 보고 원로들 끌어안고 같이 그냥 그러니까 물러나시오 국민들이 야당을 볼 때 드는 생각처럼 뭐라고 하든 기대 난망. 아무튼 국민의 비위는 맞춰가면서 좀 해줘라 이런 당부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